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저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가 매물이라는 거는 제가 매주 부동산 혹은 현장을 매번 회사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가면서 좀 느꼈던 것이 있어요. 저가 매물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 2억 하던 매물이 이제 3억 4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3, 4억 하던 매물들이 이제는 5억 6억 하고 5, 6억 하던 매물들이 호가가 뭐 7억 이상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조정지역이고요. 뭐 비조정지역이라도 웬만한 지역들은 이제 1, 2억들이 거의 이제 감소세, 3, 4억 사도 이제 없어지고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주변 느끼시겠지만, 아니 저기가 무슨 어떻게 8억이야 10억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저가 매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매주 부동산 실제로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을 제가 제 의견을 내에 담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가 매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저가 매물들은 왜 사라질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 일단 얼마 전에 신문 기사, 언론 보도 났었죠. 뭐죠?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인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 뭐 신용 대출도 그렇고 뭐 LTV, 그 다음에 DSR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축소를 합니다. 축소를 하고, 신용대출도 원래 10년에서 7년으로 바뀌죠. 7년으로 바뀌고 계속적으로 그런 규제들을 더 강화를 시킵니다. 최소한 영끌을 막힌다는 이런 명목 하에 규제 지역 6억 초과 한도, 무조건 신용대출도 다 초과, 이런 식으로 다 규제를 강화해서 다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저가,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막히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 한몫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대출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부터 대출이 줄으면 줄었지 오히려 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다 줄이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몫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신문들에 이제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 주택들을 좀 증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시지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택을 증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팔기보다는 버티기, 아니면 증여를 하는데, 증여는 그거예요. 그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를 완화하려고 인당 명목으로 6억 이하로 나라시켜가지고 나라시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팔아도, 이거는 뭐 뒤에 나오는 양도세랑 맞물리겠지만,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까 버티기 이렇게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택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나중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때 이제 정책 그런 시장들도 보면 문제가 터졌을 때 직을 버리고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청와대 그런 관료들이 보여주는 행태로 사람들도 이제 팔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다주택자 세금을 그렇게 많이 때린다고 했는데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부자들이 왜 뭐 바보겠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돈도 있을 만큼 있으신 양반들이 세금을 그렇게 중과를 때리겠는데 왜 증여를 하시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어디까지나 한번 버텨보자. 그 정도 내가 세금 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증여되는 중과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는 양도세 증가가 있어요. 양도세 증가. 이게 6월 1호에 70% 기본세율 뭐 플러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원래 같았으면 이제 20%인데 지금은 30%로 이빠이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최대 이게 엄청 올라가요. 엄청 올라가가지고 거의 뭐 진짜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으로 다 빠져나간다.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팔아도 엄청나게 내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신용세가 13.2% 여기서 깎이고 저기서 깎이고 보유세에서 깎이기 때문에 버티기 혹은 증여작전이 돌아가는 게 2번 3번도 이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이게 6월 1일부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증가가 그렇게 된다. 그게 세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무주택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넣고 짚고 넘어갈게요. 중간에 무주택자 비율은 제가 뭐 다 통과할 수는 없지만, 제가 뭐 뉴스라든지 그런 통계청 자료를 뽑아왔을 때 흔히들 이제 허리라고 볼 수 있는 40세 혹은 64세에서 이 그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거의 2천만 명이거든요. 2천만 명 중장년층 인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 인구가 좀 안 되는데 2천만, 거의 이제 반절 가까이 되는 40세에서 60세 무주택자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1147만 명, 거의 57%, 그러니까 50%에서 60%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주택 소유는 851만 명, 42.6%. 근데 그 와중에도 3주택 이상은 1.7%, 2주택은 6%, 1주택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보통 40세에서 64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도 잡고 털어 잡고 좀 약간 안정되게 든다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 나이, 저도 30대인데 40대에서 막연하게 40대 50대 그쯤 되면 주택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 통계청 자료를 보면 1147만 명, 그러니까 인구 비율 대비했을 때 거의 60% 조금 안 되게 57.4%를 차지한다는 건 좀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놀라운 수치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무주택자 비율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이런 점들이 좀 고무적이었고 그렇다면 무주택자의 생각은 뭐냐? 무주택자는 결론적으로 집이 언젠가는 구입 의향이 있어요. 이 보면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구매 의향은 없다.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10명 중에 최소한 뭐 7, 8, 9명은 집 살 의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두 명 이런 저 빼고. 그러니까 주택을 사겠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제로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이건 꾸준한 증가죠. 꾸준한 증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 과제라고 추천을 내렸을 때 은퇴 자산 마련, 이거 뭐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그거 이외에 주거 안정성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퇴 자산 마련. 그것도 세 번째가 자녀 교육이죠. 자녀 교육도 당연히 교육도 중요하고, 자기 개발은 거의 뭐 6%니까 거의 이제 제일 밑에 찾아 있지만, 어쨌든 3대 가장 중요한 인생 과제로 봤을 때 은퇴 자산, 내가 월 파이프라인이 끊겼을 때 은퇴 자산 마련할 수 있는지, 주거 안정성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자식들 잘 키울 수 있는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인데, 무주택자는 주거 안정성 확보와 은퇴 자산 마련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할 의향은 실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포인트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여태까지 파악해보면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수요자 구매 지속적인 수요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생각보다 숫자는 많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저가 매물들이 왜 사라지고 있나 보면, 자, 사고 싶은 아파트는 내가 A라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A라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대출 규제를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대출 규제에서 한도가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현실에 맞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호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호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매도에 대한 호가는 계속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대출 기준은 한도를 적게 해줘. 그렇다고 내 이자금을 많이 해놓은 게 아니야. 그래서 B 아파트로 급을 낮춘다는 거죠. 급을 낮춘다. 한 단계 낮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상황에 맞춰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급을 낮췄으니 B 혹은 좀 더 그나마 좀 넓게 살고 싶어. B가 같은 경우는 24평인데 C급으로 내가 좀 더 한 단계 급을 내려서 가면 32평 아파트 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C 아파트의 매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A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6억이라 치고 B가 4억이라 치고 C가 2억이라 칠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6, 4, 2 급을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서 아파트 매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왜? 현실 상황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주택 매물에 매수 시장이 활발할 수밖에 없다. 언제? 누가? 실소유자가. 왜냐면 당연히 고가 주택은 그들만의 일거기 때문에 대출도 안 나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최대한 나오는 6억 이하 아파트 혹은 4억 이하 아파트로 충분히 이제 매수세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상은 그 이상이 그의 것들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 아래 것들 B급, C급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에 맞춰서 아파트를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주택자, 내가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20%, 30% 올라가죠. 취득세 13.2%죠. 증가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여, 버티기 뭐 등등 해서 그냥 갱신 뭐 5%씩 인상을 전세 5%씩 인상시키고 그냥 버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축소가 되고 있어. 그리고 다주택자는 지금 당시에는 매도를 못하지만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어떤 매수죠? 취등록세 공시지가 1억 이하 매물 집중 매수. 왜? 취등록세가 1.1%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 매물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답니다. 다주택자는. 이건 시장의 흐름이죠. 자, 그러면 뭐냐? 공시지가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도 엄청 사죠. 실수요자도 당연히 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매수의 흐름이 높아지죠. 근데 매물은 한정적이죠.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21년 6월 이후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에 이제 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는데 여기에 들어갈 답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 6월 이후에 공급보다 당연히 수요가 더 많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매물이 호가가 어떻게 되죠? 호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공급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다주택자나 1주택자 매물인데 1주택자는 갈아타기 위한 매물을 내놓을 거예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주택자 매물은 양도세 증가, 증여 뭐 이런 부분 버티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신규 분양은 질 좋은 A급 건설사라든지 이런 거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거에 막혀서 생각보다 평상시보다 매물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규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다.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기보다는 한정적이다. 평상시에 10개 나왔으면 그 아래로 나온다 라고 보는 게 포인트고, 수요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택자가 비율이 생각보다 많은데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지속적으로 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있다.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도 공시지가 1억 이하를 계속 사고 있다. 다주택자도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사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이하는 말 그대로 싹쓸이가 되는 거예요. 왜? 실수요자도 내가 저렴한 집을 살고 싶어. 그럼 공시지가 1억 이하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매물들이 실수요자 플러스 다주택자 투자자로 같이 맞물려서 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가파르세가 어마어마 오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볼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공시지가 1억 이하 상승세가 이게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거 강력하게 지금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면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왜? 다주택자 사지, 실수요자 사지 다 사기 때문에, 무주택자도 사고 다 사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당연히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물이 사라지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현장에서 느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가 매물들이 급속도로 빠르게 사라지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트 앰비션 의견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염두에 주셔서 시장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계속 이제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의주시해야겠다. 그래서 시장 참여에 이런 빨대를 꽂아놓고 항상 레이더망을 열어놓고 이런 대응, 변화의 예측에 대응을 해나가야겠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저가 매물들이 급속하게 빠르게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